권 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일 오늘은 권수영 사장님은 위치의 권수영 사장님을 모시고 기업 인터뷰 시작해서 오늘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저희 IT융합연구부의 정호영 부장님이 인터뷰의 후원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먼저 궁금해요. 늘 좀 위치가 무슨 뜻인지, 위치 의미하고 기업 연혁, 제품 이런 소개 좀,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89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아, 오래되셨네. 네, 그래서 그 미도라는 이제 회사 상호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CSC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CI하고 워로하고 이렇게 변경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위치라는 거는 이 복수인데요. S가 밑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집단, 현명한 판단 이런 의미로 이제 위치라는. 그 제가 이제 해외 R&D나 이런 걸 해보니까 미도라는 어떤 의미를 이 광고하기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89년도 이제 그 창업을 해서 사실은 서비스 유통 이쪽이었습니다. 통신기기나 통신 제품에 대한 주로 이런 서비스 판매, 그때 막 이제 셀룰러폰이 처음 나오고 무선 호출기 나올 때 이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참 재밌었습니다. 이제 유통 쪽으로 단순히 유통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가 삐삐라 그러면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맞아. 네. 삐삐 생각나는 거. 그렇죠. 이제 휴대폰도 보면 이렇게 이 진짜 무기 같은데 이런 거였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등록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때 당시 돈으로 84년도죠. 84년도 5년도 이때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 셀러폰이 처음 나올 때 그때였으니까 저희가 한 거는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정확하게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서비스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 개발까지 연구소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서.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서 현재는 제품이 사실은 이제 시스템, SI 쪽이 이제 또 주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비전 쪽, 이제 영상 쪽을 좀 개발해서 이제 한 4, 5년 공을 들였나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하니까. 네, 개발해서 이제 기존 하던 SI 쪽은 계속 해야죠. 또 수입원이 그쪽이고 멘트런스 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을 하면서 이제 비전 쪽을 이게 앞으로 이제 영상 쪽이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년 전에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금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잘못하게 되면 속된 말로 개발됩니다. 개발 잘못하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또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서 현재 약 한 30억 조금 넘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못할 때도 있고 이 정도 해서 한 20여 명 좀 많을 때는 30명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기업을 만들어서 20년간 생존, 99, 2000 생존하고 있다는 위대한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데는. 남들은 보면은 10명에서 20명 가고 20명에서 30명 가고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0억 가고 10억에서 20억 가고 20억에서 30억 가고 이건 얼마나 큰 발전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입장에서는 그때가 항상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어 하고 9을 가지면 10을 채워야만 이건 인간이 만족을 한다 그러는데 그 만족보다는 보람 또 어떤 기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돈이라는 어떤 그런 거는 뭐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보람이 없으면은 의욕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업 구조는 어떻습니까? 뭐 구조라면 어떤 쪽을 예를 들어서 뭐 영업 파트, 연구소 파트, 판매 파트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을 이제 정상 계단을 올려서 어떤 성취업을 가지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도 조금 초기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 안 그러면 메인 제품별로 파트가 좀 나눠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토탈로 가는 건지 한 20명 구조로도 구조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세분화된 어떤 이제 분업화는 안 돼 있지만은 예. 나름 어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큰 조직에서 갖고 가는 분야별로는 뭐 기획 쪽은 나름 어떤 기획이나 또 연구 파트에 있는 개발자들은 완전히 개발 쪽만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 단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조직이 작다 보니까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기획도 일부 이제 그럼 서포트를 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고. 뭐 그렇다고 경영 쪽에 뭐 그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하니까 뭐 두세 사람 정도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영업은 뭐 사실은 뭐 중소기업이 대다수 오너가 대다수 맡아서 하죠. 뭐 한두 사람 정도 이제 보조 역할. 특히 뭐 소프트웨어나 일반 하드웨어 쪽은 설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전담하는 직원이 좀 있고 주로 이제 엔지니어 쪽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엔지니어가 대부분이고. 네. 죄송하지만 우리 사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저는 사실 뭐 딱 아니, 대학교 때 전공.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되게. 사실은 제가 원래 학벌 따지면 고졸밖에 안 됩니다. 네. 위대하십니다. 그걸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하여튼 모든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는 뭐 먹고 사는 데 대한 어떤 이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작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는 고졸 출신들도 뭐 대기업의 AS나 아니면 또 뭐 주로 이제 뭐 생산직 이런 쪽이 많았죠. 그래서 그쪽에 통신 제품에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대기업에 있으셨어요, 저는? 뭐 대기업이죠. 이제 뭐 그때 LG 이제 뭐 AS 쪽하고 막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뭐 키폰 같은 이런 이제 교환기 쪽 이쪽을 제가 전화기 쪽 코드레스폰 처음 딱 나올 때 그때 되게 인기가 좀 많았었죠. 이 무선 전화기를 뭐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구에서 뭐 이 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뭐 고생은 좀 했습니다. 뭐 그 무선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처음 뭐 근데 또 아시는 대로 이게 뭐 이 수리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간단하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뭐 대학원까지 석사과정은 아직 논문이 좀 남았는데 뭐 하여튼 뭐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 꼭 나중에 대학에서 애들 경영을 가르쳐요. 근데 경영이라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학이 뭐 교수님들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지만은 경영에는 정도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절대 경영을 뭐 학문으로 이게 경영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정답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책보다 네. 이게 녀석이 인터뷰 속에 진리가 있어요. 네. 우리 부장님 이야기 나눴지만 인터뷰가 살면 가장 프랙티컬하고 세상에서 가장 현장에 가까운 기술 경영학 책을 인터뷰만 가지고 하나 쓰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이게 한 2, 3년 사이고 4, 5년 사이고 외국 기업도 또 인터뷰하고 이러면 사실은 책에서 이렇게 시스템화이즈에 되어 있는 것보다 이 말씀 속에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사장님 말씀 속에서 많은 감동을 또 받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강의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기업 경영자 인터뷰에서 감동을 참 많이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끝났으면 그 사장님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딱 듣고 보니까 제품이 기존 제품 수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판매에서 이제 SI로 가서 다시 SI에서 지금은 또 영상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걸 물을 텐데 여쭤보겠습니다만 제일 처음 우리 제품이 첫 제품에서 이게 변해가 제일 처음에 사업하게 된 그 사업 제품의 아이디어, 그 다음 새로운 그 변화, 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새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변화들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어디에 썼습니까? 마지막에 거꾸로 영상을 어떻게 영상에 진출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그랬습니까? 그런 아이디어의 원천. 뭐 정확하게 이제 뭐 특정 어떤 분에 의해서 했다 이러기보다는 계기가 어떤 건지. 그렇죠. 계기가 있었죠. 이제 이 영상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뭐 어떤 우리 보이스 그냥 듣는 어떤 그걸로 이제 만족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뭐 그 보이스가 음성만 들어도 뭐 최고의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교감이다. 또 그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어떤 이렇게 생각했다라면은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가면 만져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공간적인 어떤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이 뭐 얘기를 했다라면은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관심도를 점점 높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통신회사에 뭐 그런 일을 했었지만은 이 음성에서 이제는 영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대다수 고객들이겠죠. 뭐 고객이나 딴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하면은 그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의 사업하고 영상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영상이라는 게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하는 데는 뭐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상이 이제 공간적인 어떤 차원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프라는 저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게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런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주로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장 그 영상이라면 설명하기 쉬운 CCTV 같은 경우는 모든 매체가 뭐 공중망이나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만이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물론 뭐 찍어서 이제 막 갖고 와서 저장했던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은 실시간 라이브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매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훨씬 접근하기 좋았죠. 그래서 CCTV 사업, 뭐 통합 방범 사업 이런 데도 이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CCTV에서는 그러면 사장님 바꿔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판매 사업에서 SI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SI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것도 본인이 생각을 어떤 계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기가 뭔지 발상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하느님 빼고는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계기가 있는 거거든요. 계기가. 그 계기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연구는 대부분 다 오너가 결정을 했으니까 오너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너 머리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뭔지를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계기가 있는 거지. 계기가 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큰 계기는 그겁니다. 일단 뭐 시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랜 웬망 그때 당시 이제 뭐 전송 장비라든지 뭐 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처음 도입된 게 아마 80년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작한 건 한 92년도 아마 93년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 접한 게 이제 SKT 지금 SK텔레콤 그 회사죠. 그때 당시 아마 그 회사가 지방으로 그 확대 아마 10메가 망을 구축을 한 게 아마
거의 선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 사업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일 뭐 소위 뭐 전화선이나 깔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러고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제가 처음에 할 때 그 코드레스폰이 이제 접했다 그랬는데 무선화가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는 뭐 일반 동선에 대한 그다음에 광케이블도 이제 같이 막 깔리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니다.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이제 아마 그 근거리 원거리 통신망이 이제는 앞으로 되게 발전할 거다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SK하고 시작하신 첫 사업은? 예. 사장님은 어제 누구 만나셨어요? 뭐 어제 늘상 만나는 뭐 고객이죠. 이제 늘상 고객을 직접 만나세요? 예. 왜요? 고객 첫째는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한 게 고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모든 CEO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나름 내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입찰 관련이라든지 뭐 제안서를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늘 뭐 현장에 뭐 아니면 또 그다음에 프로젝트 그 진행자는 뭐 사실 뭐 일정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오늘 누구를 뭐 물론 뭐 한 달 계획 이 정도는 아닙니다. 뭐 주 계획은 어느 정도 서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계획은 서가 있는데 오늘 점심은 이 고객하고 해야지.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행사나 딴 스케줄이 없으면은 고객을 만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근데 고객을 예를 들어서 한 이틀 동안 고객이 아니면 뭐 행사만 찾아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마음이. 아니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고객이 누구는 고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이제 우리가 뭐 메인터넌스 하는 어떤 고객도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일반 회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도 있고 뭐 주로 그런 고객이죠. 그리고 이제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에 뭐 관리자분들 이런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주로 만나서 뭐 식사나 또 뭐 얘기도 하고 또 고객 사이트에 일부러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쪽 뭐 환경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또 뭐 정보라는 게 내가 정보를 얻고자 가서 뭐 그것만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냥 뭐 은연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보가 나오는 거고 또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도 나오는 거고 또 이 사이트에 있는 실무자나 관리자가 뭘 필요로 한다. 뭐 가장 필요한 거는 고객이라는 게 관리라는 게 저희 고객 어느 고객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고객 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뭐 저한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걸 이제 즉석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고객은 만족을 좋아하죠. 만족을 하시는 뭐 직접 만나서 뭐 이런 게 가능하십니까? 이건 뭐 좀 필요한데 뭐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뭐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돈을 지불을 못 하더라도 뭐 페이가 안 되더라도 예 그거 뭐 저희가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 굉장히 중요한 거네. 정말 중요한 거네. 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사업에 대한 구상. 그 고객하고 이야기하면 대충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당수 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충 얘기해보면 들어보면 뉘앙스가 이 사람이 저 사업을 하기 위한 거구나. 그냥 나를 떠보는 거구나.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뭐 대화 중에 얻을 수 있죠. 그런 게 힘이 되고 또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또 뿌듯하죠. 고객을 만나고 오면. 일단은 고객 관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를 획득하고 뭐 이런 게 되는군요. 그 뭐 누가 하듯이 이제 뭐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되게 크지는 못했지만 살아남아 있는지도 모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정말. 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그 사례를 그대로 어제 만났던 고객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한 말씀만 사례를 하나 뭐
어제 누구 만났어요? 늘상 이제 그 고객입니다. 어제 낮에 만난 이제 네. 고객을 이제 네, 회사 이름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특별한 비밀 아니면. 뭐 이런 거 비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아, 그렇고 예. 우리 뭐 중요한 고객도 고객이었지만 뭐 고객 중에도 여러 단계가 예. 있지 않습니까? 사업 뭐 내년 사업에 대항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지금 현재 당장 뭐 단타고 작은 거지만은 그 끈까지도 제가 어제 상당히 뭐 시기적절하게 물으시는데 어제는 갔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얼마든지 뭐 견적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사업의 구상까지도 제가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뭐 이상하게 딱 뭐 아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근데 어제는 뭐 계획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뭘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뭐 어제는 뭐 금융권에 있는 이제 친구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뭐 자기가 또 뭐 요즘 뭐 퇴직연금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보자 그래서 뭐 그래 뭐 한번 보자 그래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하고 뭐 이까지 왔으니까 고객 사이트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어차피 또 내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제 뭐 아무 그 생각 없이 뭐 늘상 하던 일상대로 이제 갔었죠. 하니까 뭐 좋은 분위기에서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사장님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이 아니라 저희 고맙죠. 일을 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받아서 나오는데 또 뭐 내년 사업까지 뭐 계획까지 이렇게 하는 정보까지도 이렇게 주시고 우리 사장님의 힘의 원천이 거기 있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영학 책에는 책의 반이 그걸로 돼 있잖아요. 혹시 그 대학이나 출연연 그 모임 같은 게 있으시죠? 사람들 만나는 고객 만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좀 IT 뭐 연구 예, IT 포럼도 있고 뭐 그런 종류 많죠. 링크 사업 쪽에도 있고 뭐 그냥 우리 산학 쪽도 보면은 그런 모임이 뭐 학교에 보통 뭐 한 학교에 한 2개 정도씩 뭐 경대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뭐 지역 발전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링크 사업 쪽에 또 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우리 부장님하고 하는 뭐 IT 포럼이라든지 또 뭐 협회 관련 뭐 얼마 전에 또 뭐 저도 몰랐는데 그 지경부 지금 차관하시는 분 현 지경부 차관이요? 네, 형 한자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뭐 대경 ICT 포럼을 또 뭐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날 그 하나 새로 해가 이노비즈 뭐 협회하고 또 대구 이제 우리 ICT 산업협회하고 그다음에 여성 ICT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이제 가이드가 활동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좋은 또 뭐 정책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거기 그럼 지금 사장님이 우리 하시는 대학과 하는 거, 예. 동종업종의 사람들하고 하는 거, 정부하고 엮여서 하는 거 이런 모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걸 얻습니까? 이런 모임들을 가시면 궁금합니다. 주로 뭐 정책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미래 산업들에 대한 정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이노비즈나 또 그다음에 이기종도 있습니다. 이기종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서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러면 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전년 우리가 창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창호 IT가 무슨 창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창호도 어떻게 보면은 문이지만은 락을 해야 되잖아요. 예. 락이라는 건 뭡니까? 보안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가면. 예. 보안에는 어떤 보안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보안이 있지만 영상을 가미해서 보안을 또 하면은 더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더 완벽한 어떤 보안이 된다는 문을 열었을 때 내가 가다가 나는 우리 집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보고 싶다. 이런 까지도 지금 가능하니까 이거 사장님 주목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에 R&D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걸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걸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기종 간의 어떤 모임도 상당히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연구과제 하세요? 예. 오. 저희는 뭐 지금 정부나 대학이나
지역하고 하고 있는 거가 저희가 현재 기업은 기업은 아니고 이제 정부고 해외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어.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스라엘 기업하고 저희하고 1대1로 하는 게 있고요. 유럽 하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거의 마무리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9개 산학입니다. 국내 학은 없고요. 국내는 저희만 하고 있고 유럽 EU 쪽이니까 이제 유럽 쪽에 국가명은 정확하게 다 내가 외우지 못하겠는데 터키, 독일,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체코, 뭐 이래가지고 9개 산학입니다. 국가도 8개 국가입니다. 저기까지 9개 국가입니다. 이유인데 그거는 이제 물류 쪽인데 물류가 또 뭐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냐 이러지만 물류에는 보면 뭐 항공, 선박,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영상을 실어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이 차량이 물류가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일종의 블랙박스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블랙박스는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분석,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연을 방지하기 위한 라이브로 그냥 공중 매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관제센터에서 보는 겁니다. 이 물류 차량이, A 물류 차량이 이 컨테이너가 지금 부산항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중간 또 뭐 기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휴게소도 있을 거고. 요즘 뭐 통째로 또 뭐 화물차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추적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아님들 같이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완제품은 아마 조금 뭐 우리 하드웨어 개발하는 쪽에서 우리가 그런 용역을 줬어요. 근데 조금 늦어가지고 아마 3월달까지는 뭐 하겠다. 원래는 올 초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다고. 뭐 비용식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압박은 하고 있는데 좀 3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사장님, 처음에 취업하셨죠? 회사를 다니셨죠? 당연히 했죠. 왜 창업하셨어요? 취업과 창업 중에 창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사장님 또래, 제 또래도 저나 우리 부장님 다 취업을 하지 창업 안 하거든요. 창업이 힘들거든요. 왜 창업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는 객기입니다. 객기. 우리 교사는 객기. 왜 이거 봉급 받고 있어야 되느냐. 뭐 나가서 빌어먹더라도 내가 하다가 빌어먹겠다는 생각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나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티브가 된 거야 이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이 많은 거고 좋게 표현하면은 뭔가 내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는 게 그 생각이었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진짜 그 돈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연동이 참 이게 재개발이 돼가 아파트가 막 이렇게 대연동 혹시 아십니까? 예. 칠성동 그 예. 칠성시장 건너편 뭐 빌딩 아파트 빌딩이 쭉 올라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뭐 옛날 아마 6.25 때 피난촌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 산이었을 거거든요. 그게 뭐 서글세 그게 제가 기억으로 하여튼 10만 원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엌에 물도 안 나오는 그냥 물 떠다니는 거 밑에 바닥은 그냥 흙이죠. 그 연탄 진짜 그런 데서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일은 이 객기를 한번 부려야 되겠다. 뭐 결국은 내가 봉급 받아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뭐 있겠냐. 그렇다고 뭐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 진짜 뭐 남보다 많이 받는 직장은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꿈이 제가 원래 내 걸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좀 무리를 하긴 했었죠. 전 자금을 다 빌렸으니까. 모든 사업 자금을 네. 다. 그냥 일어난 폰이 없었으니까. 뭐 동아리밖에 없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도 도와준 친구도 사실 뭐, 요즘 최근에 잘 못 만납니다만 친구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분들도 있고,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뭐 고객분들이 이렇게 뭐 갔을 때 선뜻 또 참
잘 그 일도 많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래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는 그러면 내 걸 가지겠다는 게 그 욕심인 건지 굉장히 중요한 기억과 욕심이죠. 그게 참 혹시 주위에 가족들 중에 창업하신 분 있으세요? 친한 친구 중에서 창업을 했다면서 뭐 친구는 창업을 했는 친구는 있습니다. 같이 형님 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그건 특이하시네. 그러면 그 전자기계를 수리하는 전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직장생활을 잠깐 하고 바로 창업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몇 년 했나? 3년, 4년. 그 분야에서 창업하신 건가요? 제일 처음에. 네. 그거를 잠깐 제가 한번 들어. 내가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창업해서 무슨 일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근데 똑같습니다. 뭐 그 회사가 원래 이제 뭐 전화기 생산하고 뭐 교환기 생산하고 옛날 그 독일 지멘스하고 이제 기술 합작해서 네. 그 EMD라는 교환기를 생산하는 회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우리 그 보수용 전화기, 가정용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 이제 소형 회사 같은 거, 기폰 같은 거, 기본도 많이 달리는 이런 생산하는 회사였으니까. 거기서 뭐 주로 AS였죠. 뭐 무슨 전화기 처음 나오고 이럴 때. 금천전기에서 무슨 전화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국내는 외산 외에는 이제 나왔었는데 주로 처음에 분량이 많았죠. 그걸 참 그 한다고 되게 애를 먹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교환기 처음 들어올 때 그때 막 제가 전성기에 있던 것 같아요. 해당 생활할 때. 그게 그때는 공급을 그 시골 같은 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농협을 통해서 전화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골 농협에 가서 그 AS 들어오는 거 다 처리를 뭐 노란 차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맡은 지역을 뭐 경상북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를 다 돌아다녔죠. 막 지역. 뭐 심지어 밤늦게는 저것도 했었습니다. 이제 영덕에서 이제 뭐 AS 건이 있어서 수리를 하고 다시 안동으로 넘어왔었는데 그때는 도로가 별로 안 좋았죠.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지만.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좀 주요한 어떤 기관이라 가지고 이걸 수리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 복구를 안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넘어갔습니다. 그건 혼자서. 근데 진짜 뭐 그때 총각이 때였지만 되게 겁나더라고. 막 비닐이 날아오는데 겨울에 차에 막 떡 붙으니까 무슨 겁나. 지금도 그 경부 안동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 밤에 올라가면 여름에 정말 겁나 귀신 나올 것 같은 뭐가. 지금은 뭐 고속도로지만 그때는 국도인데 그 고비가 좀 큰 진보 넘어간 그게 무섭지. 겨울에 막 바람이 부는데 비닐이 갑자기 차 앞으로 탁 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차를 세웠습니다. 그 뒤로 딱 넘어지면서 차를 세웠는데 눈을 감았는데 뜰 용기가 안 나더라고. 뭘 부딪힌 줄 알고. 아니 귀신인 줄 알았죠. 귀신. 아니 허연이랑 막 소복 입은 것처럼 상상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지도 못했으면서 뭐 영화나 그림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던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이거 난 죽었구나 싶어서 딱 붙는데 아니 눈 뜨고 보니까 비닐이 그냥 슥 내려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수리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판매 수리를 이제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니까. 그때는 요즘이야 뭐 수리라 하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심지어 수리 잘 안 하죠. 바꿔버리는데 그때는 수입이 꽤 됐죠. 그래서 수리하면서 판매하는 그 입을 창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기할 때니까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했습니다. 뭐 심지어 뭐 백색 전화, 뭐 천색 전화 이래가지고 부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네, 그런 걸 할 때이기 때문에 전화한테 이러면 뭐 기다렸다가 2년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누가 그걸 뭐 고장난다고 버립니까? 수리해서 몇 번 수리하죠. 근데 수리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뭐 저희는 간단하죠. 이제 뭐 회로도까지 기를 수 있을 정도로 뭐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 회로 이제 그 회로가 70평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송수학이 달려 있고 주로 좀 배에 올려놓고 3개 회로가 있더라 복합이 돼서 기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였었는데 그거 수리하는 거야 뭐 사실 수리 중목기죠. 뭐 그 부품 그거 뭐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때 보통 그런 걸 이제 일반인들은 뭐 되게 뭐 좋은 기술로 생각하지만 공부 좀 하고 이러면 이제 되니까 뭐
심할 때는 뭐 밤새가면서 공부해가 해로 그래가 직접 하고 이랬었는데 코일도 막 감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수리가 꽤 짭짤한 수입이 됩니다. 판매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돈이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이 판매가 있었고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뭐 80년도 한 중후반 될 때는 막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때 3만 원짜리를 하나 팔면 한 만 원 정도 나가고 30% 장사라는 거 되게 엄청난 거였네.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사업하실 때 20년 더 하셨는데 위기 망할 뻔한 적도 있죠. 많았죠. 내가 이럴 때 정말 망할 뻔했다. 위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뭐 이런 거 좀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한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막 이거 때려치고 공급제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뭐 12번도 더 있었죠. 12번은 최고라고 보고 12번도 더 있었죠. 이거 왜 이 짓을 왜 하느냐. 뭐 돈 빌리러 다닐 때 뭐 돈 안 빌려주는 사람 없고 이럴 때 제일 참 서글프고 뭐 소주 한 잔 먹고 나면 세상에 이제 하늘만 쳐다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만이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즐기죠. 최근에도 뭐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숫자가 적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극복이라는 건 뭐 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름 혼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어차피 그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다. 누구도 이걸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는 것이니까 내가 직접 해결을 하면은 해결 못할 게 없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뭐 죽든 살든 내가 죽는 거다. 못하면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내놔버리죠 아예. 그러니까 내가 다 이거밖에 없다 지금. 솔직히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래? 대신 자신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뭐 가장 이제 빨리 했던 거는 이겁니다. 뭐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채가 있으면 부채에 대한 어떤 이제 보류를 시키는 거고 또 이제 뭐 채무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제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서 식사하시죠. 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고 또 뭐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극복을 했는데 근데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보다 더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즐기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즐길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보다 위기는 더 많이 옵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다. 간단히 식사하시면서 하시죠. 예, 하십시오. 저도 네. 이거. 사실 근데 뭐 그 위기라고 하는 게 뭐 최근에 뭐 원래 사실은 거의 뭐 문을 닫다시피 할 뻔했습니다. 원래 연초에 어. 뭐 이게 뭐 어떻게 이 나중에 이거 이제 녹화된 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뭐, 모르지만 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게 다 공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가 휘말렸는데 뭐 진짜 그 검찰 조사까지 받는 뭐 우리 분야가 아닌데 이제 뭐 그쪽에 이제 관련돼서 일을 했는 어떤 업체들 이런 어떤 그걸로 심정으로 물론 이제 뭐 혐의가 없다는 걸로 이제 다 해가지고 했지만 그게 뭐 직접적인 어떤 돈보다는 일을 못하니까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반년 이상을
그 사업 수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거의 그걸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라는 조직은 수익이 없으면 망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익을 못 내고 사업을 수주를 못하면 결국은 그래 되는 건데, 뭐, 기존에 이제 그, 배시에 깔고 가던 어떤 그런 이제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또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거의 만회를 하고, 뭐 내년에는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매출은 좀 떨어지더라도. 아, 진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맷집이 맷집이랄까, 뭐, 이제 간이 좀 커진 거죠. 간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필요지? 사실 평안해 보이는 연구자의 삶도 기회보다 위기가 많다라고 일상 속에서는 노말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위기를 즐기지 못하면 뭐 혹자는 세상 만사 사람 마음먹기 달렸다 하는데 그 말에 좀 동의합니다. 정말 그러네. 뭐 원래 기업하는 분들 들어보면 다 그럴 겁니다. 뭐 제일 겁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검경 수사, 뭐 기업 비리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그게 제일 겁나는 겁니다. 저는 경험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진리 중에 하나는 그 절대로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줘야 된다. 그게 다 보면은 사람 욕심에서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상대가 없는 어떤 뭐 사건 사고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대는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잘돼도 배 아파하고. 네. 우리나라 뭐 문화가 그렇다는 뭐 안 좋은 문화지만은 내 잘 되는 것보다 남 못 되는 걸 더 즐기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걸 당하는 거는 내가 베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설님이십니다. 아, 별 말은 다. 저는 이렇게 기업 대표님 무슨 말씀 하시면 내가 요즘 이렇게 걸으면서 명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고 이분이 부처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1월마다 다 항상 기도들 때마다 이 진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음력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력 생일을 적어놨더니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사실은 생일이 아니고 했더니 그날짜를 또 기억을 하시고 어제 전화를 주셨네요. 그 교회 어딥니까? 그 동산병원 옆에 제2교회로 그게 이제 관심이고 사랑인데 저도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뭐 마침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고객한테도 그런 자세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수치적인 어떤 경략보다는 어떤 이런 참 교감이 가는 어떤 경략이 가르치면은 훨씬 사업에서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 나도 좀 빨리 기억쳤으면 더 빨리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위험에 직면해도 그 위험에 매몰되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사장님은 이걸로 돈이 잘 되는데 저걸 바꾸건 저걸 추구한단 말이지. 비전을 추가했잖아요 지금 예.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전환하는 계기, 그거는 그거 준비하는데 2, 3년 돈도 많이 들고 안 해봤던 분야에서 고객도 새로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아, 이거 새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새로운 비즈니스 조금 확대하거나 전환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떨 때 새로 그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세요? 사람이 정치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야, 정말 기억력이다. 아니, 한 가지만 하면은 좀 안 그렇습니까? 뭐 제가 이 편한 자리에 가서는 농담을 할 때 조금 찌한 농담도 합니다만, 뭐 애가 놀이기를 하나만 갖고 노느냐, 이런 농담을 하는데, 기업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대기업들 보면 뭐 크게 거창하게 하는 뭐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 하는 게 중소기업은 뭐 그런 게 사실은 그거죠. 미래 먹거리죠.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해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음식 같으면 뭐 두부를 하나 만들면은 뭐 장인 정신으로 그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은 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물론 기업 하는 데도 있죠. 그거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고민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뭐 이제 CCTV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물리적으로도 다르지만은 공간적으로도 다르지만은 이제 고객 자체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니까. 그럼 이번엔 예를 들어서 야간에 멀리 보는 걸 일단 지향한다. 가장 핵심이다. 이게. 그랬을 때 그럼 뭐 IR에 대한 걸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연구를 한번 해보자. 멀리만 보냐 그러지 말고 인식도 한번 시켜보자. 야간에도. 그리고 야간에 뭐 사실은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개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그럼 같은 잡수면 사람이 다녔을 때는 감지를 하고 개 고양이 다니는데 그 감지가 사람이 일부가 나와가지고 뭐 출동해가지고 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그것도 구분을 시켜라. 뭐 이런 어떤 이제 발상의 아이디어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개발자들은 싫어하죠. 그냥 아니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저 골치 아픈 거 저거 시켜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자기가 오너가 되보면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고객이네. 고객과 만나는 그 국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하시고 추가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고객들도 그냥 뭐 안 좋아할 일은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자기가 나름 뭐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기득권도 갖고 가고 싶어하고 뭐 학교도 부장님도 뭐 더 하시겠지만 뭐 새로운 사업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뭐 기획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이렇듯이 고객도 마찬가지죠. 그 맡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조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거고 뭔가 자기가 이 업무를 맡아서 뭐 개선 내지는 뭐 혁신을 했다는 어떤 그런 걸 인정을 받고 싶겠죠. 그게 가려면 되겠죠. 우리는 그걸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야만 또 고객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일을 또 저희한테 수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과거는 뭐 그냥 주어진 예산이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뭐 수주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같이 고객과 이제 뭐 공급자와 이제 뭐 공급받는 자의 어떤 서로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고객과 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오늘 사장님 말씀 진짜 금가옥조 같은 말씀이시죠.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100을 놓고 어느 부분이 SI가 몇 프로, 비전이 몇 프로, 기존 제품, 비즈니스의 구성을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주기 전에. 회사에 대한 예. 아직은 뭐 SI가 많습니다. SI가 대부분입니까? 네. SI. 그 비즈니스 있는 대로 그냥 쭉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 SI 쪽이고 뭐 서비스니까 이제 뭐 멘토스 쪽이고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우리 공급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비전이 추가됐고. 네. 작년에 메인은 뭐였습니까? 메인 SI입니까? 내년에 메인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비전 쪽이 조금 한 20%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전이. 네. 그냥 사장님이 창업하셔서 여태까지 오면서 돈을 벌어줬던 비즈니스의 변화를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IT SME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뭐 말씀은 5년마다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면 이게 회사가 망하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서 실제로 무엇이 제일 처음에는 통신기기 판매 수리로 출발하셔가지고 통신기기 판매 수리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그 다음은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I로 받아들였죠. SI로. SI 중에도 처음에 했던 거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뭐 좀 짧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이제 어차피 SI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은, 이제 시공 쪽이 좀 많았었죠. 그때는 막 이제 우리 인프라, 우리나라 아마 KT나 SK 뭐 그때 당시 하나로까지 있을 때 인프라 사업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인프라 사업 쪽에서 좀 그 다음에 그 인프라 중에서도 저희가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기지국 우리 그때 당시 LGT나 뭐 SKT 쪽에서 기지국 사업도 했었죠. 그 철탑 세우는 뭐 제가 뭐 심지어 뭐 청송 현장 같은 데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자면서 뭐 진짜 그 추운 겨울에 뭐 진짜 막 영하 뭐 20도 정도 되는데 그 쇠 파이프 그거 잡아주면서 세워본 적도 있고 장비 장비 들어가니까 기온이 낮아가지고 동작을 안 해가지고 애도 먹은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사업도 했었죠. 정신기기 판매, 시공, 그 다음에 SI. 네. 초기 SI하고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초기 SI는 어떤 게 주로였죠? 주로 뭐 간단하게 패키지로 나온 거 그냥 갖다가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탑재시켜주고 주로 이제 뭐 온라인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계만 시켜줘도 단말기 연계만 시켜줘도 대단했던 시기에는 지금은 좀 각종 이제 뭐 부수 붙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연계되는 장비들이 모든 게 뭐 기반 자체가 TCP/IP 기반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심지어 문 하나를 열어도 뭐 지금 그 디지스도 그렇지만 다 지금 보면 기록이 남고 DB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고객 그냥 환경에 맞는 걸로 이제 개발을 했어줘야 되는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개발단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부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많이 크겠네. 근데 이제 뭐 역량이 금액적으로 보면은 꼭 개발 비용,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난 거죠. 개발 비용이. 네. 과거에 비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용량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도 나름 또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인프라 비용이 아마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어제도 마침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 IPT 사업을 이제 원래 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이제 뜬다기보다는 그걸 잘 안 쓰는데 그 6캡을 자기들은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6가 의미가 없는 게 유저단에 있는 장비나 아니면은 유저가 쓸 수 있는 단말기에 기가 요즘 서버 말고는 기가 랜카드가 그 온보드로 나오는 게 잘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듯이, 인프라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고 이제, 현재, 이거 지금, 판매 수리 빼고는 지금 다 하시는 거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는, 비전 진짜 궁금합니다. 그 기존에 하긴 SI 그 기능에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이걸 SI 하면서 혹시 비전 이거 하면 안 되냐라고 고객한테 요구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이제 같이 또 연계가 됩니다. 이게 이 영상 쪽이 왜 연계가 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안 쪽은 지금 단순한 어떤 그냥 뭐 개인 보안, 로컬 보안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보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심지어 뭐 작게는 전산실에 사람이 침입했는지 안 했느냐까지도 봐야 되는데 뭐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영상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요즘 대다수 지금 뭐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그 디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그 기본적으로 CCTV 하나 정도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 디텍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 기능을 합니다. 영상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럼 내가 카메라가 영역을 정해놓으면 여기를 보고 있다가 없어지면은 이제 알람이 울립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이죠. 아니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왜 변했느냐 이거죠. 변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공항 같으면 폭탄을 하나 놓았다잖아요. 없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어떤 물체가 다시 나타난 거죠. 이걸 감시해내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게 가게 돼 있구나. 네. 근데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적으로 뭐 센서를 달아가지고 물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죠. 이제 이거 영상 센서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개가 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동물이 왔다 가면은 사람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문이 열렸어요. 그럼 고양이가 들어왔는 건지 사람이 들어왔는 건지 분명히 모릅니다. 물론 뭐 문의 간극에 따라서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 뭐 날씬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센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장님 미래 산업으로 그러면 지금 미래 나는 이거 가까운 시일에 이거 하겠다. 이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그렇죠. 그거죠. 이제 그걸 이제 센서를 대체하는 어떤 이제 그걸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할 게 좀 먼 것 같습니다. 부장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비전 많이 한 20명이라니까 네. 같이 좀 마침 할 그 수 얘기도 있게. 한번 할 겸 해가지고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센서를 대체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뭐 이 문에도 달고 이 문에도 달고 이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방을 만약에 이제 보안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설명을 해야 돼. 저기는 적외선 하나 달고 뭐 열감지기 하나 달아야 되고 여기 문에는 또 뭐 스위치 정도 달아야 되고 근데 영상을 하나 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누가 들어왔는지까지 다 녹화까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 정보는 그 상황, 컨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해결 이제 상황들을 이해가 됐다. 센서로 네. 했던 것들을 다 대체해서 센서 유니버셜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능이 결국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 인포메이션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엔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새로운 그 트렌드의 하나의 코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대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십니까? 사업하면서 닥쳐기 되시네요.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 지금 이 말씀을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뭘 하나 잡으면은 뭐 습성인 것 같아요. 제 개인 뭐 그게 습성인지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뭘 하나 보면은 꼭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걸 싫어해요. 이걸 왜 해필이면 좀 깎아가지고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좀 애들 드실 건데 좀 가늘게 하면은 애들도 묵고 할 건데 왜 해필 굵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다가 뭐 끼워서 뺐다 였다 해가 굵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모르겠어. 본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혹시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나오셨어요 혹시? 네. 그리고 대학은 경영학을 하셨어요 나중에? 아닙니다. 계속 공학을 하신 거예요? 네. 석사까지 지금 공학을 네, 하고 계신 네. 거죠? 그런데 문제의식은 평생을 시장에 계셔서 문제의식은 거의 경영학자 수준이고 마지막으로 혹시 회사 내에서 사장님이 하실 이 역할을 보장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새로운 제품을 고민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이런 팀이 있죠. 있습니까? 네. 있는데 이제 뭐 자기들도 되게 이제 아쉬워하죠. 이제 뭐 아쉽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팍팍 나와주면 그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쪽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연구소에다 야 나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개발자들은 사실은 이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 이거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끝이 나올 거 아니냐. 한번 해보죠. 나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것부터 일단은 꺼내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건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간에 나서죠. 내가 책임질게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니는 그냥 개발만 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도 꺼려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마인드의 차이랄까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 사장님은 엔지니어 마인드가 아니고 거의 시장 마인드세요. 이런 날들. 엔지니어 마인드 있으면 스스로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라도 스스로 반은 스스로 문을 닫거든요,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이 창업은 이거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아니, 좋은 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돈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돈이 있으면 안주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하는 것만 보는 것밖에 못 볼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지. 있으면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 누리는 사람은 절대 찾아갈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을 찾아가고 고객을 찾아간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제품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창업하는데 지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는 손님이 오는 어디 뭐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배가 고파야죠. 그래서 지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창업한다는 얘기는 그건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뭐 투자하는 우리 뭐 금융 관련이나 뭐 이런 쪽은 뭐 그게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창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 밑에부터 뭔가 알고 나서 자금을 가져가는 거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을 처음부터 그냥 돈으로만 회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게 많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뭐 일도 보면 우리도 하드웨어 설치하는 놈, 개발하는 놈, 뭐 예를 들어 영어 보조하는 놈, 뭐 관리하는 놈 이렇게 뭐 구분을 하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설치하는 놈들은 뭐 항상 이게 자주 좀 바뀝니다. 그게 지는 노가다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나는 이게 되게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일을 벽돌을 하나 쌓더라도 내가 벽돌 쌓으면 부장님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삐뚤삐뚤 하겠죠. 전문가가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돌이 바닥이 탁 올라가가지고 저도 이제 뭐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뭐 어렵게 살 때 집 뭐 수리를 하는데 저거 못 싸겠어 싶어 자신 있게 쌓았는데 나는 똑바로 쌓다고 생각하는데 뭐 심지어 그 축까지 달아가지고 쌓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노하우고 경험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 거기에서 최고가 되면 자기는 진짜 뭐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예우 자체가 달라질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지금 특히 그 IT뿐만 아니라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뭐 특히 건설이나 뭐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인력 양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인력 양성이 안 됩니다. 근데 돈벌이가 그거 괜찮거든요. 그 사람들 습성이 뭐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 일당은 사실은 목수 같은 경우에 30만 원, 40만 원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급 인력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지더라도 요즘 10만 원 이하짜리 잘했거든요. 아르바이트나 학생이나 이런 데 되면 뭐 7만 원, 8만 원 전문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진짜 전문가로 벽돌 사는 사람 같으면은 20만 원 가까이 받는데 자기가 한 달 보름을 일한다고 생각을 해도 돈은 300만 원 정도 벌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충분히 생활이 되고 저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없으니까 내가 노가다인데 뭐 그냥 끝났어 한잔 하자 뭐 그 비 오면 앉아가 이거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못 버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쓰는 걸 잘 못 쓰고 관리를 못 하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 고말선과 관련해서
있어. 마지막에 언제까지 넘지? 이제 편하지는 거. 아까는 창업자라는 거. 창업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시작해서 20년을 가는 기업의 비율이요. 70%한 20% 이내거든요. 20년까지 존속하는 게 나머지는 뭐냐면 다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회사를 안 망가뜨리고 끝까지 생존하고 오히려 조금씩 발전하는 회사 경영의 노하우를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돈을 못 벌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로는 매일 고객하고 점심 먹으라.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이 회사에 안 망하는 비결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일 말고는 딴 걸 시켜주면은 딱 진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벽돌을 지면 벽돌만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일을 첫째는 하고 싶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도 없겠지만 뭐 안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다양한 일을. 예, 뭐라고 물으신다면은 망하는 이유야. 갑자기 안 망하는 이유. 회사 경영 노하우 안 망하는 이유가 아니고 경영 노하우.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잘 진속해서 발전시키는 나의 경영 노하우. 그게 그 말이. 네, 그렇죠. 그게 뭐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첫째는 일단은 뭐 인복이 있어서 직원들이 잘하는 것 같고요. 뭐 보통 통상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이제 오너가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거. 중소기업은 특히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뭐 중견기업 가고 이랬을 때는 오너가 뭐 때로는 손을 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소기업이 오너가 손을 놓으면 결국은 다 손을 놓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접 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뭐 힘도 안 데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는 뛰어야죠. 중견기업이 됐거나 또 큰 기업이 됐을 때 제가 손을 떼도 될 정도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뛰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끄고 잠깐만. 감사합니다. 부장님 한 말씀 뭐. 정말 오늘 보통 사석에서도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공동에서도 뵙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가 굉장히 유용했구나. 윤 박사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요. 저도 앞으로 다른 CEO분들하고 그냥 1, 2년 꾸준히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겠구나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